기내 대형 사고 직면한 순간. 공황 승객 살린 건 기장이 아닌 김용빈이었다. 이 한 줄의 문장은 마치 과장된 영화 예고편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시주도 각본도 없는 실제 하늘 위 수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한밤의 기록이다.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을 뿐 그 비행기 안은 분명 사고 직전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경계선에서 모두를 구해낸 사람은 조종석에 앉은 기장도 수십 번의 훈련을 받은 승무원도 아니었다. 통로 쪽 좌석에 앉아 모자를 푹 눌러쓴 요즘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 젊은 가수였다. 이름 김용빈이었다. 그날 밤 인천공항 출국장은 유난히 붐볐다. 서울의 공기를 뒤로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차하는 곳. 게이트 앞에는 하나의 티켓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수많은 방송에서 웃고 떠들며 또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고음을 쏟아내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그날만큼은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 렌즈도, 팬들의 함성도 없었다. 대신 그 앞에는 장거리 비행시간과 낯선 언어,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빡빡한 스케줄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담담한 표정이었다. 팬들이 다가와 조심스레 사인을 요청할 때도 오빠 미국 가서도 파이팅이에요. 미국 팬들 다 뒤집어 놓고 오세요라며 건네는 응원의 목소리에 그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도 덕분에 힘이 나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질감의 긴장과 책임감이 소리를 죽인 채 출렁이고 있었다. 이번 미국 일정은 단순한 공연이나 예능 촬영이 아니었다. 자신이 과연 글로벌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세상이 묻는 시험대에 올라서는 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의 오늘을 준비해왔다. 새벽녘 녹음이 끝난 뒤 비어있는 연습실에 홀로 앉아 입안이 바짝 마를 때까지 영어 문장을 중얼거렸고, 이동 차량 안에서도 창밖 야경 대신 이어폰 속 영어 대사를 따라 읽었다. 해외 팬들이 남긴 긴 댓글들은 번역기에 던져놓고 끝내는 법이 없었다. 낯선 단어를 하나하나 사전에 찾아가며 문장을 해체하고 다시 입으로 소리내어 조립했다. 언젠가 내 노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직접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통역 뒤에 숨지 않고 자막에 기대지 않고 내 입으로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다짐이 바로 그의 공부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그 약속을 품은 채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모든 것은 믿기 힘들 만큼 평범하게 시작됐다. 이륙 후 비행기는 안정적인 고도에 안착했고 창밖에는 구름이 솜덩이처럼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객실 안은 기내 조명이 낮게 떨어진 채 담요를 뒤집어 쓴 승객들의 고른 숨소리와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음악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장거리 비행의 초반부, 누구에게나 익숙한, 어쩌면 조금은 지루한 그 시간.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의 틈 사이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앞쪽 구역 어딘가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 것은 정말로 한순간이었다. 처음엔 피곤한 승객이 깊은 한숨을 내쉰 것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곧 이어진 건 한 남자의 믿기 힘들 만큼 빠른 영어였다. 단어가 마치 폭우에서 쏟아지는 물살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듯 공중을 허우적거렸다. 시선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한 채 객실 천장과 바닥, 옆자리 사람의 얼굴을 정신없이 훑고 지나갔다. 누가 봐도 단순한 불편함이나 짜증이 아니었다. 공포, 공황, 패닉. 그 어떤 단어를 붙여도 부족할 만큼 그의 상태는 무너지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척하면서도 슬며시 고개를 돌려 상황을 훔쳐보았다. 그들 눈에 비친 것은 숨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가슴을 부여잡는 중년 남자의 절박한 몸짓이었다.
그 순간 객실의 공기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승무원들이 재빨리 달려왔다. 훈련된 미소를 지우고 전문 용어가 섞인 영어로 그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공황에 빠진 사람에게 논리적인 설명은 더 이상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아니었다. 그의 말은 앞뒤 문장 순서가 뒤섞인 채 폭주했고 승무원들의 질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중간에서 뚝뚝 끊겼다. 단어는 객실 안을 부유했지만 빗장 걸린 마음 안으로는 어느 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김용빈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나서는 게 맞을까? 혹시 괜히 나섰다가 더 복잡해지지는 않을까? 승무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몰라. 머릿속으로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러나 그 물음표들을 한 번에 날려버린 건 중년 남성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터뜨린 한마디였다. 도와줘요.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에 매달려 있던 공포가 그대로 객실 공기를 타고 번져 나갔다. 그 순간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다. 통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화면 속에서만 보던 가수가, 그것도 어린 나이의 인기 스타가 이런 긴박한 상황에 직접 나설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통로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단 한 톨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먼저 승무원에게 다가간 그는 짧게 눈을 마주치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 아무 말 없이 중년 남성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마치 무대에서 첫 음을 꺼내기 전처럼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Excuse me. Can I help you? 기내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온 영어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분명했고 문장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억양에는 가수 특유의 리듬감이 묻어 있었지만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 그냥 상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무원 한 명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겨우 가수인데 영어를 저렇게 잘해. 그 말은 비하가 아니라 솔직한 놀라움의 고백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사람 통역사인 줄 알았어.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저 정도면 해외에서 오래 산 사람 아니야. 객실의 공기 속에는 불안과 함께 예상치 못한 안도감이 살짝 섞이기 시작했다. 중년 남성은 김용빈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숨은 일정하게 이어지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 어딘가에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잡은 구명 튜브를 바라볼 때와 같은 절실함이 비쳤다. 그는 떨리는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쏟아냈다. 미국 입국에 필요한 의료 서류와 각종 중요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이 사라진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